자, 11월, 12월, 좌월, 축월의 무토를 보겠습니다. 자, 무토인데 11월이니까 좌월, 그 다음에 12월이니까 무토가 축. 어쨌든 뭐 해자축은 추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당연한 걸로 보여주고 수가 있고 그 정도. 자, 11, 2월, 11, 2월은 뭐죠? 빙동. 자, 아주 엄하게 추워서 얼음 빙자죠. 그 다음에 얼동자. 그래서 아주 춥고 얼고 얼어서, 그래서 병화를 위존, 가장 존엄함으로 삼는다. 병화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한다. 뭐 쓴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로 보잘한다.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병화로 따뜻하게 하는데 수가 왕하기 때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으로 나무를 땔감을 만들어서 계속 이 병화가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갑양투, 병화와 간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면 도랑진, 도랑 뭐라 그랬죠? 복숭아꽃이 물결을 이는 거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병화가 추출됐지만 간목이 감추어졌다. 지장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병화가 떨어져 버리고 장작불이 다 떨어져 가지고 탈 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장작이 밑에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좀 두 개가 투출된 것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약하겠죠. 그래서 병화와 간목이 두 개가 투출되면 도랑지인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는데, 병화가 나와 있지만 간목이 감추어졌으면 색은 식희 맞죠? 자, 책은이 뭐냐면 켈체자예요. 그 다음에 미나리 근자. 미나리를 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국자감에 들어가면 그 미나리 밭이 있어가지고 학생 신분인데 미나리를 캐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히는 이제 먹는 거고, 먹을 식자의 희자가 이제 원래는 보낼 희자인데 여기서는 쌀식이라든가 녹봉을 의미한다고 하면, 자, 미나리를 캐서 먹고 쌀을 먹는다. 이게 쌀이 적정하겠죠. 쌀을 먹는다. 그래서 어쨌든 또는 녹봉을 먹는다는 거는 학생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주잖아요. 예컨대 뭐 사법연수원 다녔을 때도 옛날에 보면은 그 뭐 일정하게 그 금리 약간의 급료를 주죠. 그런 것처럼 학생의 신분이긴 하지만 뭔가를 좀 생활비를 준다, 뭐 용돈을 준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나리를 캐고 그 다음에 그러한 녹봉으로 먹거나 쌀을 먹는 그러한 거니까 학비 받고 공부하는 학생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병화가 나와 있는데 간목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간목과 병화가 완전히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면 과거 시험에 딱 합격해서 이 의사와 꽃을, 이 복숭아 꽃으로 만든 의사와 꽃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급제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병화만 나와 있고 햇빛은 나 있는데 간목이 땔감이 좀 부족할 때는 아직은 준비 중이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병화가 감추어졌고 간목이 나왔어요. 거꾸로. 그러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병화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간목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좌잡전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좌잡전정은 보좌한다. 잡무를 보좌하고, 전정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중기술직, 뭐 기술직이라든가 뭐로 있던 그 잡과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하니까 더 안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와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고, 이거는 뭐다면 과거 급제가 된다. 도랑진이라고 했고요. 과거 급제. 자, 병화가 나왔는데 지장간에 간목이 있으면 이건 뭐다? 요거는 학생. 그러니까 더 높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그 다음에 간목이 나왔는데 병화가 이렇게 지장간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잡직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병무갑 병화가 있는데 갑목이 없어버리면 아예 이거는 갑목이 없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병화가 있으면은 부호는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갑목이 있는데 병화가 아예 없어요. 그래 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청빈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병화와 갑목이 완전히 없어버려요. 둘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류지죠. 둘 다 안 좋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병화가 자 무토의 자월 축월인데 이때 병화가 있으면 자 이게 왜 재성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병화가 있으면은 부자가 되네. 호부라고 하네. 호분의 부호가 아니라 호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갑목이 있으면은 꽃을 못 피운 거잖아요. 병화는 일단 꽃을 피웠으니까 재성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가 있고 무토가 있고 자축은 이제 수구이기 때문에 재성인데 햇볕이 나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재성이 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자월 축월인데 자 병화가 없고 갑목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자 병화 무토의 재성인 자축으로 갑목을 생해주겠죠. 수생목이니까. 그래서 돈은 쓰면서 갑목으로 공부는 하고 있는 게 갑목이 이제 공부니까요. 우리가 교육을 말하죠. 갑목은. 그러니까 어쨌든 나무를 키우는 걸 위해서 돈을 계속 쓰면서 나무를 키워요. 그런데 병화가 없기 때문에 꽃을 못 피웠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그냥 선비죠. 선비. 청빈. 나왔죠. 청빈. 그냥 선비예요. 이거는. 과거급제를 못했으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꽃을 못 피웠잖아요. 꽃을 제물로 피우든지 관으로 피우든지 재성으로 피우든지 관으로 피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병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만 하는 선비. 그래서 청빈한 선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무월의 자월과 축월에 있어서는 병화와 정화가 다 있다. 그러면 이건 뭐다? 도량지인. 그리고 도량지인에서 이거 뭐다? 과거급제자. 자 병화가 있는데 갑목이 지장간에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병화는 꽃을 피운 거긴 하죠. 햇빛이 바짝 나긴 했어요. 근데 갑목이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계속 받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땔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땔감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다? 아까 뭐라 그랬죠? 최근이 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근 시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시 준비생. 근데 좀 이미 1차는 합격하고 중앙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갑목이 있는데 병화가 지장간에 있고 갑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꽃을 제대로 피우지는 못했어요. 그냥 갑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갑목은 뭐냐면 어느 정도 교육을 돼가지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좀 갑목이 두드러지긴 했는데 완전히 꽃을 못 피웠어요. 그러니까 뭐 잡직, 뭐 중인들이 하는 그런 잡직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까 뭐라 했냐면 좌잡전정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병화 중과 갑목 중에 하나만 있어요. 병화만 있으면 재성이 꽃을 피웠죠. 자축이 재성이니까. 그래서 꽃을 피우니까 호부, 아까 부호라고 했는데 호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자, 병화가 없어요. 갑목만 있어요. 그러면은 꽃을 못 피우고 계속해서 그 재물로 뭔가를 크기 위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 그럼 뭐다 이거는? 그 청빈한 선비다 된다. 성비. 그러니까 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관직에는 못 나갔다. 그리고 둘 다 하나도 없다. 그럼 뭐다? 하류지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11, 2월 수빙토동. 자, 11, 2월 자월과 축월은 수가 얼고 토가 얼기 때문에 조우위급, 조우가 시급하다. 필용병화, 반드시 병화를 써야 된다. 그리고 병화가 계속해서 불이 타기 위해서는 이 갑이자 갑목으로서 보좌를 해야 된다.
이병 취부 병화를 취하면 부자가 된다. 즉 재물이 꽃을 피웠으니까 이갑 취기. 자 간목으로서 기를 취해야 되는데 병화가 있으면 간목이 귀함이 취하는데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무갑 간목이 없으면 유가 오히려 가지만 결부가결 병야라. 결코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된다. 뭐가 병야라. 병화가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원문 보시면 혹일파 병화가 많아요. 병화가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많이 뜨겁겠죠. 그러면 병화가 많으면 게다가 이 병투 병화가 투출되면 운치화토 운에서 화토를 만나게 되면 자 병화가 많고 이 지지에도 화가 많은데 화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중부강 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뭐예요? 강해졌어요. 그렇죠? 화토가 하니까 계속 인성이 들어오고 추운 거를 녹여서 토가 강해졌죠. 또 일임투관 하나의 임수가 투출됐어요. 그럼 이것도 토국수 되면서 재성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명주는 청고 영록 청한 거 맑고 넓고 그 다음에 영화롭고 녹이 있는 그렇다 녹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재성도 있고 병화도 있으니까 잘 됐겠죠. 그런데 피빔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재성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승도고안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있어서 화토로 다 해버리면 화토로 봐버리면은 있는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땅이 척척이 적셔서 햇빛도 됐으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승도라고 보긴 좀 뭐한데 어쨌든 이제 병화가 뜨거워서 술을 다 말려버리고 화토가 됐다고 하면 승도가 맞죠. 고안 외롭고 차갑다는 거죠. 그런데 임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화토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승도가 맞는데 그래도 밑에 해자축인데 물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물기가 없을 경우는 승도로 보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동월무토 겨울철의 무토는 필이병화 위용 반드시 병화로서 용신을 삼고 즉 그렇다 설사 뭐만 한다 할지라도 지지 화토 회국 지지가 화토로 회국을 이루고 있다더라도 강견인겁 인성과 겁재를 봐야 된다. 이건 뭐죠? 무토일간을 도와주는 거죠. 화와 인성 그 다음에 겁재니까 화토로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약한 가운데서도 부강 강해진 거죠. 자 기본적으로 무토는 자월과 추골에는 약해요. 그렇죠? 토는 약한데 이때 다시 화도 생기고 토도 생기면 무토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강해졌다. 그로 인해서 취병화 위 용야라 병화를 취해서 용신으로 쓴다. 운치 화토 만에서 운에서 화토를 만나게 되면 치자가 원래 갑어치자인데 만나다 그런 뜻을 보면 됩니다. 용신 득지하라 용신이 득지를 얻은 것이다. 특히나 다만 원국수 모름지기 유 일임고투 임수가 하나 높이 투출돼야 된다. 그러면 바야흐로 명주는 청고 영록이라고 작가 맑고 높고 그 다음에 영화로움이 드러난다. 무임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임수가 없어버리면 그리고 인급이 너무 태중하면 화토가 너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물기가 없어져 버리고 화토가 많아지면 평왕지상 한쪽으로 왕한게 치우치는 모습이니 필치 반드시 무엇에 이르게 된다. 고빈 이 외롭고 비난함에 이르게 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승도라고 이야기하는 승도는 너무 물기가 바삭 없는 거죠. 바삭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막에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화토 중탕한 경우는 승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화와 토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는 화토 중탕한 경우는 승도 사주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해자축은 수가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아무리 해가 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도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 화에 의해서 수가 말라버리고 화토가 돼가지고 수가 바짝 말라버리면 할 일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뭔가를 키우지 못하는 그래서 외롭고 가난하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사막처럼 황폐화 되진 않았겠죠. 기본적으로 물이 있다가 말라버린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혹 일파 수토 한채. 자, 겨울에 무토가 해월, 자월, 추월이면 춥잖아요. 그럴 때 수토가 와요. 그럼 뭐요? 춥고 채 막혀요. 그러면 불기원 일병 병화를 하나도 못 보면 득 일개 투 개수를 하나 투출되면 도움 안 되죠. 근데 무게합을 할 수 있겠죠? 일개 투 월시 이게 개수가 월에나 이 시에 투출되면 역부실 유화풍류. 유화는 뭐냐면 선비가 유는 우아하다 맑다 그 말이죠. 선비가 맑은 풍류를 잃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우아함과 풍류를 잃지는 않는다. 그래도 병화가 없으니까 별로 두각을 안 드러내겠죠. 안 드러내고 그냥 놀고 먹는 한량이 되는 거죠. 자, 일파 수토 한 무리에 수토가 있고 그 다음에 계투가 월과 시에 투출되면 여일원 상합, 그렇죠?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을 합니다. 상합해서 병불투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지지 장병위묘, 지장간에 병화가 있는 것이 묘하다, 아름답다 그 말이죠. 지장간에도 병화가 있으면 좋다 그 말이죠. 만일 견일사자, 만약에 사화 하나라도 있게 한다면 즉 완기, 난기, 따뜻한 그 기운을 있다는 거죠. 사자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가히 발생, 생하고 발전하게 된다. 부즉, 그렇지 않으면 과어 한동, 너무 지나치게 춥고 얼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록 부실 유화 풍류, 유화 선비가 그 우아한 풍류를 부실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불면 면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뭘? 청하고 가난한 그러한 것을 면하지 못할까봐 우려가 있다. 청빈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청빈할 것이다. 막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선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일파임수예요. 그러면은 물이 너무 많죠. 자월과 추월에 임수가 있으면 너무 물이 많잖아요. 지금 다. 근데 지금 얼어있는 토에 물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는 인성이죠. 인성 있고 그 다음에 토, 비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넘쳐나는 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여요. 또는 간목이 있으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간목 있고 병화가 있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혹 일파 임수, 임수가 한 무더기가 있어요. 불견 비겁. 자, 비겁을 보지 못하면, 즉 토를 보지 못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다? 종제 이론, 종제로 논할 수 있다. 토국수로 가는 거예요. 비겁만 아니라 인성도 마찬가지죠. 즉 유 비겁, 만약에 비겁이 있다 할지라도 득갑 출간, 간목이 투출되면 주우부기, 우주 또한 그 사주의 주인은 부하고 기할 수 있다. 만약에 한토 무병, 차가운 토인데 무병, 병화가 없으면 비록 간목이 있다더라도 역 또한 뭐뭐다 내허 외실진이라, 내 쪽으로는 허하고 밖으로만 실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면 그냥 허우대 멀쩡하고 그러는데 안으로는 굉장히 비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청하 고빈이라고 그랬죠. 청하 고빈, 그냥 청하고 맑은 그냥 한량,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병화가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삼동무토, 새 겨울의 무토는 수다 토탕, 수가 많고 토가 탕, 우리 뭐라죠? 여기 휩쓸려고 했죠. 탕류라고 했죠. 그러면 즉제 12월이면은 자, 무토가 추월이에요. 거기에 수가 많아요. 임수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토가 넘실넘실내죠. 그러면 기토가 백령하다. 축기 신기, 봉기가 기토죠. 기토가 백령하고 그러면
역과 종제. 그래도 역시 종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수가 많으니까. 12월조차도 기토가 병령 그 원령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뭘로 간다? 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종제로 간다 그 말이죠. 원래는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이 무토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정제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축월이 비견에 해당되지만 그 기토가 있어서 비견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도 임수가 개수가 있고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많고 수가 너무 넘쳐나면 역시 정제로 간다 그 말이죠. 유 비겁 이 득갑 만약에 비겁이 있어요. 비겁은 무토가 있는데 득갑 간목제지 간목이 이를 극제해 버리면 그리고 이 간목 위용 간목을 용신으로 삼는다. 자 무토가 이렇게 많이 토가 이렇게 많은데 간목으로 이 간목이 무토를 딱 극해주면 뭐예요? 수만 더 왕성해지겠죠. 그러면 그 대신 수의 기운을 빨아들이긴 하겠죠. 그런 경우는 우 또한 주 명주는 부하고 귀하다. 부자이고 귀하다 그 말이죠. 다만 불능무병화야라. 불능무 이래야 되겠죠. 단 불능무 병화야라. 병화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괄해서 말해보면 한토 추운 겨울철의 토는 이 병화 위요라 병화로서 요 중심으로 잡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죠? 유병즉 병화가 있은즉 수목금 균가작용. 자 병화만 있으면 수나 목이나 금이나 균 여기는 균일하게 또는 뭐 균등하게 가작용 배려해서 참고해서 용 쓴다 그 말이죠. 무병즉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개 불능용 모두가 다 불능용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유비겁 만약에 비겁이 있으면 득갑출 간목으로 투출됨을 얻으면 자 무토가 축월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무토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간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극도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명주는 부자이고 귀하다. 약 만약에 무병화 병화가 없으면 역 또한 시 뭐뭐이다 외유여 이 내 부족 지인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외유여 외 밖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이는 이제 그러나 역접이죠. 내 안쪽으로는 부족한 지인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까 뭐라 했어요? 내허 외실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부족 이 말이죠. 내허 그다음에 외유여 외실 앞에서 내허 외실이라고 했나요? 여기 있죠. 자 내허 외실 지이다 똑같은 이야기 여기서 지금 그거는 외유여 내 부족 그거는 내허 외실이다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혹 이계 투월시 자 무토가 자월이나 축월인데 월, 시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됐죠. 두 개가 투출되면 무게 뭐예요? 합이 되죠. 쟁합이 되죠. 명위 쟁합이다. 무토가 개수 중에 어느 것을 합을 할지 서로 이게 합을 다툰다 그 말이죠. 종 끝내 그 말이죠. 끝내 속한다 어디에? 노록진 나왔죠. 노가 뭐예요? 힘쓸 노자. 녹은 뭐 그러니까 노록하면 뭐예요? 힘써봤자 헛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속한다. 득 일기 출간 만약에 기토가 하나 출간돼서 토국수로 개수 하나를 잡아주면 무게합이 되겠죠. 그래서 득 일기 출간 자 하나의 기토가 출간되어서 천간에 투출되어서 개수를 극제해주면 반 오히려 위 무엇이 된다. 충의지사 충하고 의로운 지사가 된다. 합기 자 기토가
기토가 하나 출간돼서 개수를 제압해주면 오히려 충의지사가 되고 종인 이론, 이게 기토인지 자기 몸기자인지 모르겠네요. 해석을 뭐라고 했죠? 자기를 버리고가 아니죠. 그러면은 합이 아니라 반대로 충의지사가 되면 자기를 버리고 하면은 기익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인 이론이라 한번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좀 하다 보면 좀 이상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합이라고 되는데 이 합이 아니고 원문 보니까 이 사자입니다. 우리 사자가 뭐죠? 집사자나 또는 주로 뜻이 뭐예요? 버리다, 버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그러니까 사기,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종인, 다른 사람. 이는 이제 기가 자기를 말하고 이는 타인을 의미하니까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논한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자월 축월인데 두 개의 개수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쟁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토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극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무게합을 이루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쟁합을 할 때는 노력진, 그냥 헛수고만 하는,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기토를 얻어서 이 기토가 개수를 극을 해서 그렇게 하고 무게합을 하게 되면 이 개수가 무토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무토에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충의지사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으로 논한다 그 말이죠. 이게 투월시 득 일기 출간 거일 유일 아까 이야기해요. 자, 무토가 개수가 있는데 여기 기토에서 하나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거자는 제거를 말해요. 이걸 제거하고 이 개수 하나를 남겨두면 해방돼요. 자, 투합지쟁. 저기 무토가 두 개 개수 갖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쟁합이나 투합,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상 위에서 일파 수토 한 무리에 수와 토가 있으면 유와 풍류절이라, 위에 유와 풍류절과 동일하다, 수토가 있으면 그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저기 관하고 살하고 혼잡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관하고 살 있을 때 뭐요? 합하고 유자고 남겨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관 유살, 그 다음에 합살 유관 똑같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남겨놓는다 할 때 이게 표현 썼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처럼 거일 유일,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놓고, 그런 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자, 무토가 자월 축월인데 연월 투 신금자, 여기에 신금이 이렇게 두 개가 투출되고 우속 토금 상관, 그러면 토금 상관이 되는데, 그러면 2로 공명이 허가할 만하다 그 말이니까 2로 공명으로 출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현달아에서 공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고, 그런 경우는 이금이처, 철을 금을 처로 삼고 수를 자식으로 삼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하고 병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자월과 축월에 이렇게 했는데, 승상문, 자, 앞에 문장 어떤 문장? 임수 개수가 투출되었다 그 말이죠. 임수가 투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 만일 투 신금, 신금이 투출되면 그런즉 위 토금 상관 생제야라. 자, 토금 상제라. 토금, 자, 토금 금생 저기 금생수 그러죠. 그래서 토금 상관, 상관 신금이 상관이죠. 상관이 금생수로 생제 재성을 생해주고 있죠. 금생수로. 신계 신금과 계수가 계장 월원. 자, 신금과 계수가 다 뭐예요? 월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는 축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축토 속에 뭐가 있어요? 축계 신기잖아요. 그래서 신금과 계수가 다 축토에 월이니까 월원이니까 이 월령 축토에 만약에 무축일 줄 아는 거 하는 거죠. 무토가 이 축월에 태어난 경우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축월은 계수 신금 기토가 있으니까 이 신금과 계수가 모두 지장간에 소장되어 있어요. 뭐다? 소장되어 있는 월원 그 월림으로 무병 병화가 없고 이 경금수 금과 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수위용 수로서 용신을 삼는다. 그러므로 이 제위자 재성을 자식으로 삼는다. 수가 용신 수를 쓴다 그러면 수가 자식이 되고 수가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무토한테는. 그 다음에 수를 생하는 건 뭐죠? 금이죠. 금생수죠. 그러니까 금은 무토에게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위처가 된다 그 말이죠. 다만 자,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수고. 그러니까 금수를 쓰는데 너무 냉하죠. 지금 축월에 못 들어가면 다만 한토 한금 너무나 추운 토고 추운 금이므로 이나링. 그래서 이 폐인은 뭐냐면 인성을 데리고 찬다 말죠. 허리쯤에다 찬다. 찰패자. 인성이 뭐예요? 화죠.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인성을 찬 것을 귀함으로 취한다 그 말이죠. 만약에 병화가 없어버리면 비록 말할 수 있다. 이로 공명 가어 이로 공명으로 뭔가 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비상격야라. 그렇게 좋은 상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뭐니 해도 해자축으로 항상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토금 상관이 어떻고 생재가 어떻고 나와도 추운 겨울에는 뭐니 해도 병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상관 폐인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